안녕하세요. 경리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지난 스포츠 대상 경주는 전원규가 저치기 승부로 2연패에 도전했었던 황인혁을 잡혀 나가면서 첫 대상 경주 타이틀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치기 시속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황인혁이 팀 후배 김범수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전원규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미는 마크력 좋은 김희준이나 성낙송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김희준이 후미를 따라 나서는 데 성공하면서 전원규와 김희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중에서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생각했던 배당만큼은 아니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호 경주 때 배당을 노렸었던 경주에서 2차권과 3차 또는 1, 3착 진입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던 경주가 유독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 1경주 이중국의 장인서, 광명 7경주 성정환의 최영진, 10경주 고정인의 조용소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광명 1경주 김영석의 김명중 8.3배 배당이 좋았습니다. 광명 4경주 고강종 뒤집기 공략해 봐야 된다. 정진욱과 묶어서 9.1배 좋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요 경주 저희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노조 비노조 대립을 무시하고 현실을 너무 무시한 예상이라고 폄하를 하셨습니다. 일요 경제 배제당했었던 김영석과 이정민 위주로 예상을 했다면서 너무나 안일한 예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김영석과 이정민이 과연 1호 경주 때도 고전을 했느냐입니다. 너무나 예의 없는 글을 쓰셨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경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대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이 노조하고 비노조로 극한 대립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주가 대립으로 경주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또 결과도 그렇지도 않고요. 그걸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경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초보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이죠. 고수라고 자만에 빠진 분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기 경주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누죠. 저는 경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사람입니다. 경주권도 그렇습니다. 고배당도 그래요. 제가 그럼 기본 경주권을 2, 3하고 2호만 사세요. 고배당은 1, 2하고 1호만 사세요. 이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창원 2경주 경주 전개가 다를 수 있지만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김명섭과 황영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노조인 황영근, 비노조인 김명섭이 두 선수가 협공을 펼쳐 나간다는 데에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비판과 비난이 두렵다면 댓글창을 닫으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경주 분석을 하고 설명해 드리는 채널인데요. 경륜에는 다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네요. 비난하고 비판을 받게.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3시 또는 늦게는 토요경주까지는 토요경주는 또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음성이나 문자 정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개념 없는 댓글을 보니까 마음이 매우 심란해집니다. 방송을 접을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이번 주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소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상당히 좀 편성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입니다. 특히 우수하고 특성급은 그야말로 3파전, 4파전 양상의 경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은호하고 노성현의 전략적인 타임만 이루어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위평인 이은호도 경주감이 많이 살아났습니다만 노성현은 저치기까지 다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머리라고 한다면 노성현, 이은호 입장에서는 노성현 첫날부터 굳이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면 선발급 2경주 주윤호하고 이묘한의 전략적인 타협과 맞대결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쓸 수 있는 이묘한보다는 최근 들어서 저치기 능력까지 갖췄었던 주윤호가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략적인 타협이라고 한다면 주윤호와 이묘한이죠. 하지만 김명규하고 조창인이 있기 때문에 2번하고 7번 주윤호가 이묘한이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
까다롭습니다. 기복형 선수들이 5번 조동호하고 임세훈의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아진 선수들이 우승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6번 이우정도 직전에 차 고전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아섰던 이우정까지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는 비교적 쉬운 편성을 배정받은 곽훈신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머리인데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주화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고재성이 곽훈신의 흠이 공략해 나갈 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 배석현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지춘의 취입이라든지 전형조의 취입 충분히 견제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가끔 무리하게 긴거리 나섰다가 저치기 나섰다가 잡혔었던 경주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배석현 빠질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노성현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결승 연반되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윤우도 최근 들어서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어요. 5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에 다소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입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딱히 왼선에서 저치기 타임까지 잡을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토요 경주라고 한다면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라고 한다면 이윤우는 악착같이 노성현을 상대로 취임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금요 경주를 아는 점에서 두 선수가 욕심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5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5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이윤우가 짧기 때문에 노성현 입장에서는 이윤우를 따돌리는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미영을 지역 선배인 홍미영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박유찬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권영민도 홈에건 마크 발휘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성현의 후미는 3번 권영민이 발주대치가 상당히 좋아요. 최근 홍미영이 경주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크도 놓쳤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반면 권영민하고 박유찬은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유찬의 초조 부담을 과연 유승우가 덜어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덜어준다 하더라도 답답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권영민이 호미권 마켓 나갈 가능성 정도는 차선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노성현하고 이윤우가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서로 우승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칫 노성현이 홍밍을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승부거리가 짧아질 수도 직선에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반바퀴 지점에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판 노성현이 끝까지 버틴다는 보장은 없어요. 노성현도 활용해 나가는 선수로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야지만 본인이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이 힘을 썼다간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윤우와 노성현이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성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성현이 빠지면 배당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와 묶어도 배당이 나올 수 있죠. 노성현이 홍명을 챙겨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 워커힐과 팔당권에서 훈련했었던 박유찬의 후미권 마크라든지 권영민이 쫓아 들어가는 2-3이나 2-4 정도는 2-3이나 2-4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주인하고 이묘한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묘한도 젊다는 점에서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있는 임요한 결승전에서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과연 주인으로 상대로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아니면 후미권 맞게 의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인호는 이랬든 저랬든 이묘한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묘한이 주인호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보다는 2번인 7번을 앞에 두고 경주를 펼쳐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주인호가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호가 주인의 뒤를 이묘한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몸싸움이 약한 이묘한이 김영규라든지 조창현에게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앞선에서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경주가 전법상 궁금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이 때리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김영규하고 조창현의 호미권 마크에서는 아무래도 김영규가 초반부터 주인의 뒤를 밀착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하고 3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경주권이 단연 돋보입니다. 2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인호의 기세도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이묘한도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번의 뒷자리를 2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자칫 2번의 뒷자리를 7번이 막혀 나간다면 앞에서 힘을 써줄 만한 선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주인호는 최대한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7번의 뒤를 조창이 물고 가거나 김영규가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주인호가 짧은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7번이 때렸는데 3번하고 6번이 후미를 공략해 나간다면 주인호가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호가 빠져야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묘한 중심으로 조창인이라든지 김용규 타종전으로 7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주인호가 빠지면 7번하고 3번, 6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주인호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면한과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2배 내외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배 외는 아무래도 김영규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 2번과 3번 정도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임세훈하고 조동의 경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회차 이유정이 고전하면서 득점이 많이 떨어졌는데 전까지는 이유정도 상당히 좀 기세가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유정의 틈새 공략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조동호하고 임세훈 중에서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조동호가 이번 편성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임세훈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기범석하고 81년생, 이유정하고 81년생이라는 점에서 조동호의 뒷자리를 임세훈이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범석이 마카한다 하더라도 임세훈 오면 득점이 있기 때문에 조동호에게 양보할 가능성, 이유정이 마카한다 해도 임세훈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7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동호가 간보다가 후전하게 된다면 임세훈 짧게 젖히기나 직선에서 취입발 강하게 가져갈 수 있죠. 후미는 동갑내기 친구 이유정이 물고 가는 7번과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5번이 우선입니다. 7번, 6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동호하고 임세훈이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하고 5번이 서로 자리 잡고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기범석밖에 없는데 시속감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서로 간보다가 시속이 없게 된다면 이유종이 직전회차 부진 만회 나가게 해서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게 된다면 조동호가 뒤에서 날라오거나 기범석이 막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이라든지 6번과 5번 정도는 이유정 넣고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 중심이죠.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곽훈신이라는 강축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주와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살 털입니다. 힘쓸 수 있는 두 선수 이주와가 때리고 곽훈신이 몰고 갑니다. 이 구미에서 날라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주와의 선행을 3번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점 낮게 배당판이 떨어진다면 1.5배나 많게는 이 2배까지 형성될 수 있는 경주권 3번과 1번 때리고 치면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너무나 긴 거리 나선다면 3번이 지켜주려고 하더라도 고재성 때문에 지켜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고재성이 호미권 파고든다면 3번과 2번 정도는 뭐 차선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중심으로 3일 경주권이 중심입니다. 2 경주권이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과 3위 뭐 두 차권 안에서 이번 편성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배당 싫다, 과감하게 한번 노려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곽훈신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오죠. 이주아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채평주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평주도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5번이 때립니다. 1번이 몰고 가죠. 곽훈신이 시속이 없기 때문에 넘어서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5번하고 1번으로 1, 2단으로 쌓이게 된다면 3번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뒤에서 2번이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요, 이주아를 놓고 채평주나 고재성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일 한방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3번과 2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1번, 2번 3복 경주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석현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시속만 조절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데 가끔 배석현이 무리하게 긴 거리에 나섰다가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임지춘 7번 조영조가 배석현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지춘보다는 전영조가 그래도 자력 추입 능력까지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인데 복승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조가 직선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칩 승부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 동반 입상 복승 중심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석현 입장에서는 전용조는 직선에서 차가 나와요. 저측이 나오죠. 하지만 임지춘은 최근 들어 보니까 몸 상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건 같진 않아요.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 인정하고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배석현이 지역 선배 오정현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긴 거리 나서요. 그렇게 된다면 전용조는 1번과 2번을 상대로 전용조는 분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용조의 임지춘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는 오정석이 직선에서 빨려 들어가 1번 뒤에 있다가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간다면 7번, 2번, 7번, 6번 정도는 7번, 2번하고 7번,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7하고 16입니다. 그 중에서도 1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업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검색 후 PDF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스토어 핸드폰에서도 경륜항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